그리고 강의가 끝난 다음에 내일 오전까지 후기 올려주시는 분들 제가 너무 이분께서는 다 정성스럽게 올려주시겠지만 정성스럽게 올려주신 분들 한 세 분 정도 제가 추려서 개인 1대1 오픈 채팅방으로 제가 명함 받은 다음에 그분들에게도 간단하게 치킨 쿠폰 하나씩 보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려운 질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질문에 들어보시고 맞출 수 있겠다 싶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9분이고요. 한 5분 정도 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2년 반 동안 매주 목요일 날 저녁에 진행하던 교육이 오늘 100번째 교육을 진행하는 거고 그리고 음, 내년에도 또 계속 이 교육은 진행이 될 거고요. 지금같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또 호응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뭐 100번이 아니고 뭐 200번, 300번까지 100주, 200주, 300주까지 계속 꾸준히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유병자 보험 알리르무 관련해서 이것만 기억하자라고 제가 준비를 했고요.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상품들이 나오고 있어서 솔직히 이 교육을 준비하는 지금도 새로운 상품이 나오고 있고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는 고지를 했는데 문제가 됐다. 또 어떤 분들은 이거는 고지를 안 했다라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막 댓글창에서 다 말씀을 드리기에는 너무 좀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은 교육이 끝난 다음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로 문의 주시면은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저는 나우 손해사정법인 대표 권주모 손해사정사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독립손해사정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부터 나우 손해사정법인을 법인을 설립을 해서 계속 근무하고 있고요. 저희 나우 손해사정법인 같은 경우에는 저를 포함해서 보험회사 출신, 뭐 물리치료사, 그다음에 행정사, 뭐 도로교통감정사 등 다양한 분들이 모시고 있고 현재 저를 포함해서 한 15분 정도의 손해사정사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광명에 본점이 있고 서울, 경기, 그리고 부산까지 해서 총 4개 지점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세일즈로 사업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올해 7월부터 해서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뭐 지금까지 강의 진행했었던 거는 보상 사례라든지 또는 실비 관련돼서 문제됐었던 부분들 그리고 후유장애라든지 그런 부분들 가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내년에는 보험회사가 나와서 뭐 의료자문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서류를 써달라고 하는데 이걸 써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음, 그리고 뭐 오늘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지 의무, 통지 의무, 설명 의무 외에도 뭐 후유장애라든지 산업재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도 또다시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참여하신 분이 보시면은 지금 70분 정도 들어오셨고 지금 시간이 8시 2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8시 5분까지만 기다렸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주제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가장 크게는 유병자 보험 알릴 의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유병자 보험에서 청약서상에서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뭐 3개월이라든지 또는 몇 년, 또는 뭐 5년 안에 뭐 이런저런 치료를 받았는지 고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지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고지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실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었는데 해결했었던 사례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법무법인 한해율에서 진행했었던 소송 사례까지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질문을 받을 거고 아마 제 생각에는 질문을 받기에는 너무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못 받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개별 카톡을 통해서 제가 1대1로 다 말씀을 드릴 거고 이 내용 말고서도 통지 의무나 설명 의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시간이 뭐 8시 50분이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 통지 의무나 그리고 설명 의무 관련해서는 추후 다시 한번 교육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원래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주제를 나눠서 20분마다 끊어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계약전 알리 의무 같은 경우는 원체 내용도 방대하고 분쟁도 많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에 집중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은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가장 먼저 그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에게는 제가 간단하게 그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댓글 달아주신 다음에 그 꼭 저한테 개별적으로 카톡을 주셔야 돼요. 명함이랑 그래야지 저도 헷갈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명숙 님이 지금 손을 들었다고 나오는데 혹시나 뭐 특별한 거 아니시면 그냥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85분께서 오셔서 이제 나머지 교육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육 진행하기 전에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그 오늘 강의가 몇 번째 강의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어 홍세영님 그 100번째 강의 네 확인했습니다. 그, 오늘 강의가 100번째예요. 지금 세일즈로 사업하기에서 진행했었던 100번째 강의거든요. 그 100번이라는 게 100주 그러면 2년 반이거든요. 이 과정 동안에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는 거 정말 세일즈로 사업하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병자 보험 계약전 알리 의무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상법에서는 상법 651조에서 정해놓은 내용은 그렇게 정해놓고 있어요. 보험 계약 당시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할 때에는 보험회사는 그 사실 안날로부터 해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청약서를 작성할 때 만약에 부실하게 고지를 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보험을 해지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보험을 해지한다는 거는 보험금을 지급할 거절할 사유까지도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정확히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몇 달 안에 그리고 계약을 체결한 이내 3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몇 개월 몇 년 두 가지거든요. 보험자는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몇 개월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배주연님 6개월 3년. 아니에요. 네. 그 6개월이 아니고 훨씬 더 짧거든요. 아, 네. 아이고. 네. 다 조금씩 틀리고 있어요. 네. 이형님. 네, 이형님. 네. 이형님께서 맞히셨어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음. 그, 그러니까 즉 부실하게 고지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그 사실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이내에 3년 이내에 해지할 수 있다라고. 즉 이 말은 만약에 보험회사가 고지 의무 위반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1월 1개월 내에 해지하지 않으면은 해지시킬 수가 없고 계약을 체결한 이내에 3년 이내가 그러니까 3년이 넘어가게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인즉슨 이 개월수가 넘어가게 되면은 해지를 시킬 수가 없고 그럼 보험금도 지급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 유병자 보험 상품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새로운 상품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보면은 어떤 거는 3텐텐이라고 해서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의료사실 받은 사실을 물어보고 있고 또는 5년 뭐 그래서 5년 이내에 입원하거나 수술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고 또 어떤 상품 같은 경우는 3년 이내 어떤 상품 같은 2년, 1년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 질문이에요. 첫 번째로는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는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년 이내에 입원하거나 수술하신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 땡땡년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어떤 상품 같은 경우에는 10년이다, 어떤 상품은 5년이다, 3년이다 이렇게 나뉘고 있고요. 마지막 질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땡땡년 이내에 해당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수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보험회사는 물어보게 되거든요. 저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맞게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이들 저희가 이제 헷갈리고 혼동스러운 게, 이게 확정 진단이 맞는 건지, 이 질병, 이 의심 소견이 맞는 건지, 또는 이게 입원이 맞는 건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고, 생각보다 많은 설계사분들이 저에게 매일매일 물어보는 게, 이거 고지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 질문들에서 정하고 있는 진찰이 어떤 의미인 건지, 검사가 어떤 의미인 건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질문 먼저 확인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보험회사는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필요 소견 그리고 추가 검사라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자,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질병 확정 진단을 받았는지, 그리고 질병 의심 소견을 받았는지, 그리고 입원 필요 소견을 받았는지, 그리고 수술 필요 소견을 받았는지, 추가 검사, 재검사 필요 소견을 받았는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첫 번째, 최근 3개월은 최근 진료 시작일이 3개월 이내에 발생한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을 말하고 있어요. 자, 즉 이 말인즉슨 이 3개월 이내에 들어가지 않고 뭐 만약에 그러니까 4개월 이전에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 안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을 받았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물어보는 진찰이랑 검사는 건강검진도 포함해요. 자, 지금 이 말인즉슨 건강검진 시에 발생한 질병도 고지해야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건강검진 받게 되면은 막 용종을 떼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고혈압을 진단받는 경우도 있고 당뇨를 진단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3개월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런 진단을 받게 됐으면은 우리는 다 고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질병 확정 진단 같은 경우에는 진단서상에 명시가 되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헷갈릴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의심 소견이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의심 소견, 우리가 필요 소견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의심 소견이나 필요 소견 같은 경우에는 의사로부터 진단서 소견서 또는 의뢰서 진료 확인서 건강검진 결과서 같이 이런 서류들을 발급받은 경우 또는 의사가 진료기록부상에 기재했을 경우도 다 우리가 의심 소견이다라고 봐요. 자, 이 말이 어떤 거냐? 우리가 보통 진료를 보죠.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얘기하면서 이런 검사를 피 검사를 좀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또는 엑스레이를 찍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다 우리는 의심소견, 필요소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그 3개월 이내에 만약에 그 고객분들께서 진료를 받다라고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 의무 기록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보면은 보통 다 설명을 했고 권유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진료 기록 부상에 그런 부분들이 기재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3개월 이내에 있는 것들은 다 한 번쯤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건 그 추가 검사 재검사라는 게 있어요. 추가 검사 재검사라는 거는 검사 결과상 이상 소견이 확인해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시행하는 검사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근데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뭔가 좀 의심스러운 소견이 있어서 CT를 다시 찍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폐가 좀 이상해서 우리가 폐 CT를 찍는다거나 또는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흉복부가 이상해서 CT를 찍는 그런 부분들도 다 전부 다 재검사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이상 소견으로 인해서 동일한 검사를 다시 시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재검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병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 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 검사나 추적 관찰은 해당되지 않아요. 이 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어떤 진단을 받고 그냥 단순 추적 관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리신 분들이 그냥 몇 달에 한 번씩 또는 뭐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그냥 단순 검사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해당 사항이 되지가 않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인 검사를 통하거나 재검사가 있을 경우에만 고지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건강검진 결과지에서 의사가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소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음. 그랬을 경우에는 이것도 다 고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3개월 이내에 발생한 새로운 상해나 질병을 얘기한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의심 소견이란 거 의사가 내린 진단서, 소견서, 의뢰서, 진료방에서도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써주시는 모든 서류들이 다 의심 소견이나 필요 소견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진찰 또는 검사는 건강 검진도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제 몇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릴 텐데 A 씨 같은 경우에는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기 3개월 이내에 건강 검진에서 그 갑상선 양성 결절 소견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치분께서 미세층 흡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렸는데 청약 시에 이 검사 나는 추가 검사 필요 소견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갑상선암으로 진단을 받게 돼서 결국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추가 검사 필요 소견 미고지로 계약도 해지되셨고 보험도 해지가 되셨어. 그리고 보험금도 지급받지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단순 이 갑상선 양성 결절 소견처럼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 어떤 필요하다는 소견 자체도 고지해야 된다는 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세 번째 질문 드릴 거예요.
그 일주일적 감기로 진료받고 3일 처방받은 이력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게 고지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음. 감기로 진료받고 3일 처방받은 이력이 있는데 고지를 해야 된다. 홍세영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그쵸? 어, 그 고지하셔야 돼요. 그 최근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 이게 그 뉴스 기자인데 그 직장암으로 진단을 받으셨던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보험이 해지가 됐었어요. 근데 보험이 해지가 되는 이유가 감기로 병원을 한번 갔다고 DB에서 해지를 시킨 거죠. 음. 그 DB에서는 왜 이거를 해지시켰을까요? 보면은 사례를 보게 되면은 그 DB 보험에서는 간편보험에 가입한 A씨가 그 건강검진을 통해서 의심소견을 받고 추가검사를 진행했다. 이제 직장암으로 진단을 받은 다음에 DB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보험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를 했어요. 이유인즉슨 가입하기 2개월 전에 급성 기관지염, 그냥 단순 감기죠. 감기로 하루 병원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을 해지시킨 거죠. 이렇게 해지를 시키는 이유는 암 진단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해지시키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 이분 같은 경우는 뭐 표적함한 치료가 특약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암 입원 일당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실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특약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특약들을 전부 다 그냥 해지시킴으로써 다 무효화시켜 버리는 거죠. 이렇게 보험에서는 이런 그 고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교육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기 계시는 대표님들께서 이런 내용들을 전부 알고 계셔야 하고 그리고 보수적으로 보셔야지만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불필요한 분쟁들을 다 막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 1년 전부터 당뇨병 진단을 받고 1개월마다 통원 치료를 받고 계셨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3개월 내에 병원을 다녀온 내용 고지하셔야 될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그 단순 약 처방은 고지 대상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중간중간에 약이 바뀌어요. 약이 복용 수치가 달라진다거나 또는 약의 성분이 달라진다거나 또는 중간중간에 피검사나 그런 재검사를 했을 경우에는 꼭 고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 약처방 고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추가 검사는 해당이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검진에서 촬영한 흉부 CT 촬영에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 나온 거 당연히 고지하셔야 돼요. 이것도 그리고 세 번째로 영유아 건강검진 같은 거 있어요. 요즘 그 발달 선별 검사 같은 게 요새 많이 받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발달 선별 검사를 받아내 이상 소견이 나와서 추가 검사를 받게 된다.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고지를 하셔야 돼요. 근데 네 번째 같은 경우 있죠. 관절염으로 정형외과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진료 기록지상에 그냥 6개월 도수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고지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왜냐? 이번 수술 추가 검사에 해당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분쟁의 소지는 있기 때문에 꼭 그냥 구두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은 서류상의 내용도 확인해 보셔야 된다. 의무 기록지도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 거죠.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생했던 뭐 질병 확정 진단, 의심 소견, 그리고 뭐 수술, 입원 같은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질문이죠. 최근 몇 년 이내에 입원하거나 수술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서 땡땡년은 뭐 5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고 최근에는 아예 보지도 않는 경우도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입원과 수술의 정의죠. 입원과 수술의 정의. 그 입원 같은 경우에는 그 환자의 부작용 또는 영양 상태, 약물 투여와 관련해서 의료진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에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입원이란 몇 시간을 얘기할까요? 몇 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는 것을 우리는 입원이라고 볼까요? 음, 6시간. 그쵸? 어, 이영님께서 네, 6시간이라 말씀해 주셨죠. 네, 이미 어차피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정해놓은 거는 그 보건복지부에서는 6시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음. 그 보면은 이제 이영님이랑 홍세영님께서 너무 잘 참여를 해주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 계속 이 두 분께서 상품을 계속 받고 계셔서 죄송하지만 이 다음 질문에서는 이제 이 다음 분들께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영님은 오인숙님께서도 맞춰주셔서 오인숙님께도 제가 별도로 또 상품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 6시간을 챙겨주셔야 되고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원체 분쟁이 좀 많이 생기고 있어요. 뭐 아시다시피 백내장이든 뭐 하이프, 뭐 그리고 줄기세포.
뭐 비명이라고도 표현하죠. 최근에 SVF까지 이런 부분들 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일단 6시간 이상을 입원을 해야 된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예측할 수 있는 부작용이 명확히 보여야 된다라고 보험회사는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있고 그럼 마찬가지로 고지할 때도 6시간 이상 입원하신 분들이 입원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당연히. 그건 참고하고 계셔야 돼요. 자, 수술 같은 경우에는 약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거는 병원 또는 의원이 의사에 의해서 치료가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로서 의사가 생체 절단 또는 절제 이런 식으로 특정 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을 의사 수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신의료 기술에서 인정한 최신 수술 기법도 수술로 인정하고 있죠. 여기에 해당하는 것만 저희는 고지하면 돼요. 음. 대신에 흡입, 천자, 그리고 신경 차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술에서 제외가 되겠죠. 음. 그 A씨 같은 경우에는 그 1년 12개월 전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 2년이 경과한 것으로 착각하고 2년 이내 입원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답변했어. 당연히 이것도 보증의무 위반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B씨 같은 경우에는 대장용조 제거가 수술에 해당하는 줄 모르고 간편보험 가입 시 2년 이내에 수술 여부에 대해서 당연히 아니오라고 그러니까 아니오라고 답변해서 이 부분도 당연히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이 되겠죠. 왜냐? 내시경으로 인한 수술도 고지 대상인 수술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용종을 뗀 게 아니고 단순 검사를 위해서 생검을 한 경우에는 고지 대상에 해당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생검이라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냐? 그 생체 검사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병을 진단하거나 치료 경과를 검사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콩팥이나 간에서 세포 조직을 약간 절제해서 잘라내서 현미경으로 검사하는 거를 우리가 생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제가 여기 이제 말씀을 드린 거는 단순 검사를 위한 생검은 고지 대상에 해당이 아닐 수 있음이라 얘기한 건 이건 보험회사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저희가 내용을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생검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 좀 애매하다라고 하는 거는 저 우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보험회사라든지 상태에 따라서 이거는 고지하셔야 된다 말아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참고하고 계시면 되죠. 자, 여기서 또 다음 질문. 그 척추 신경 차당술 하시는 분들 계세요. 보통 우리가 이제 불락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고지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쵸. 류루루님. 당연히 그쵸. 고지 안 하셔도 되죠. 그쵸. 류루루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명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꼭 명함 하나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 신경 차단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고지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무릎에 물이 차서 주사기로 물을 빼는 시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형외과에서. 이것도 당연히 고지를 하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절단이나 절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척추신경 차단술 같은 경우에도 고지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근데 그 흉관 삽입 후 배액술 같은 경우가 문제가 좀 많이 돼요. 이거를 고지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흉관 삽입 후 배액술 같은 경우에는 흉관 삽입술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를 절개를 해서 기구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고지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꼭 고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당뇨 망막 병증으로 인한 레이저 광응고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어찌 보면은 이거는 수술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보험회사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고지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고지를 하는 것, 보통 우리가 계약전 알리 의무라고 얘기하는 것, 청약서에 기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는 필요는 있어요. 왜 그러냐?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거의 다 고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감기 같은 경우도 솔직히 저희가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뭐 몇 달에 한 번 가는 거 이걸 누가 고지해야 된다라고 보겠지만 보험회사는 이 부분 갖고 트집도 잡고 심할 경우에는 해지까지 시키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한 가지 사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간편보험을 가입하기 5개월 전에 경추 MRI 검사를 당일 입원을 했어요. 어, 이 보면은 앞서 말씀 이제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입원에 대해서 엄청 입원이 아니다라고 막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뭐 신경외과라든지 정형외과라든지 그런 척추정맥 같은 가면은 그 MRI 촬영을 위해서 막 입원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당일 퇴원했기 때문에 당연히 입원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은 6시간 이상 병원에 계셨기 때문에 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이 돼서 이분은 또 보험이 해지가 되셨던 분도 계시죠. 그래서 그냥 MRI 촬영하기 위해서 나 당일날 오전에 입원했다가 저녁에 퇴원했어라고 하는 분들도 고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꼭 참고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 이내에 6대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수술받은 사실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보험은 5년 이내 뭐 2대 질병, 어떤 보험은 뭐 3년 이내 3대 질병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이 6대 질병이 아니고 2대 질병, 뭐 3대 질병 이런 식으로 준 것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건 6대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진단을 받거나 수술 같은 경우 또 중요하죠. 6대 질병이란 암, 뇌졸중, 협심증, 심장 판마증, 간경화증,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이 하나는 어떤 걸까요? 6대 질병에 해당하는 것. 암, 뇌졸중, 협심증, 그리고 심장 판막증, 간경화증. 이형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싶은 그쵸. 박이설님, 네. 이형님께서 힌트 주셨어요. 그, 이 질문 같은 경우는 급성심근경색이었죠. 그래서 박이설님께서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총 6대 질병에는 암, 뇌졸중, 심근경색증, 협심증, 심장 판막증, 간경화증 이렇게 총 6대 질병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 이거는 이제 네, 보험 이 청약서상의 내용이 중요한데 여기서는 판매 시기마다 그리고 보험 회사마다 상품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암만 보는 경우도 있고 어떤 보험 같은 경우는 3대 질병만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3대 질병 같은 경우에는 암, 뇌졸중, 심근경색만 얘기하죠. 그럼 나머지 협심증이나 심장판만증, 간경화증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되지가 않는 거죠. 어, 여기서 얘기하는 암은 약간상 악성 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어, 당연히 그 일반암에 해당하는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소외감도 암에 해당이 되죠. 그 두 번째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 뇌경색을 포함을 한 뇌전 동맥 및 뇌동맥의 협착 폐쇄도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음, 여기서 얘기하는 1번부터 6번까지 해당하는 진단명은 암에서 정하고 있는 분류표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애매한 게 이제 암 같은 경우에 뭐 제자리암이나 좀 애매한 부분에 서는 양성종양 같은 경우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는 이제 고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보험회사마다 좀 그것도 좀 분쟁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이제 고지를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기간 안에 해당이 돼야 돼요. 5년이면 5년, 2년이면 2년, 10년이면 10년 이런 식으로 해당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만 고지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A씨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항암 치료를 위해서 입원한 적은 계세요. 근데 암 진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6년 전에 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는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나는 고지할 필요가 없어서 고지를 안 했어. 근데 중요한 거는 항암 치료 받은 것도 보험회사는 치료를 받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수술 중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죠. 그래서 이분은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이 되셨었어요. 좀 억울한 부분도 있고 이분 같은 좀 분쟁의 여지가 있는데 그래도 보험회사는 항암 치료를 받은 것도 이거는 고지를 해야 된다라고 봤었거든요. 그래서 고지 의무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례들은 이 최근에 올해 6월 정도에 금융감독원에서 보도 자료를 낸 게 있었거든요. 보도 자료에서 이분들은 고지 의무에 해당이 됐었다라고 얘기했었던 사례들이기 때문에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돼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그 이 2번 항을 보시면 돼요. 2번 항에 B 씨는 의사로부터 폐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채 어, 다시 한번 다른 의사를 통해서 병원에 가서 알아보면서 보험을 중간에 가입하신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은 이제 A라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도저히 본인이 믿을 수가 없어서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검사를 받으면서 그 사이에 간편보험을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5년 이내 암 진단에 대해 본인은 확정 진단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오라고 답변을 하신 거죠. 근데 이
보험회사는 어떻게 받냐?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어떻게 받냐? 이 부분도 이미 확정 진단이라고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고 보험을 해지시켰던 그런 사례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고 계시면 돼요. 음.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이 사례 같은 경우는 같은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저희가 진행했었던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판례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보험을 가입하시기 전에 어, 만성 콩팥병 사기로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사기면은 거의 말기죠, 말기. 말기 진단을 받고 나서 2년이 지난 이후에 유병자 보험에 하나 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가입을 할 때 확정 진단에 대해서 아니오로 기재를 하신 거죠. 이때 당시의 상품은 청약서상에 3개월 이내에 확정 진단이 아닌 5년 이내에 확정 진단이라고 물어보는 상품이었고 여기에 본인은 아니오라고 진단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나서 만성신장병 진단을 받게 됐어요. 보험회사는 어떤 얘기를 했느냐? 어, 이미 2년 전에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2년 전에 만성 콩팥병 사기로 진단받았기 때문에 일단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이 되고 설사 고지의무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가입 전에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보험금을 거절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께서는 너무 억울하신 거죠. 실제로 그리고 이분은 보험을 가입하신 분도 이 신장 투석을 하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계사분도 너무너무 억울하셔서 저한테 의뢰를 주게 되셨고 저 같은 경우가 몇 가지 이제 허점이 있어서 그런 허점들을 통해서 저희가 사정서도 작성을 하고 소견서도 받아서 제출을 했고 좀 분쟁을 좀 다투는데 오래 걸렸지만 한 2달 정도 만에 수술금이랑 후유장애 보험금까지 5천만 원을 지급받았거든요. 당연히 수술금을 받는 것도 당연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신장 투석도 하셨기 때문에 아, 신장 이식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희 75%짜리 후유장애 있잖아요. 그 후유장애도 해당이 돼서 실질적으로 5천만 원을 받게 됐고 5천만 원을 받게 됐었던 이유는 그 이유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이분이 가입하신 보험을 보게 되면은 이때 당시에 간편 보험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입원 필요소견, 수술 필요소견을 물어보고 그 최근 5년 이내에 물어보는 3번 항 있잖아요. 3번 항에 투석 중인 만성 신장 질환을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음.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만성 콩팥병 사기로 진단을 받았지만 이때 투석을 하진 않으셨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석 중인 만성 신장 질환에는 해당이 되지가 않으셨던 거죠. 음. 그러니까 이분은 실제로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근데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보수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보수적으로 보다 보니까 본인이 봤었을 때는 투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피보험자가 안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지의무 위반이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거예요. 그 때문에 저희가 첫 번째로 주장했었던 부분, 이분은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다. 여기서 청약서상에 물어보는 질문에 해당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게 저희가 첫 번째로 주장하는 거였고, 금융감독원에서는 어떤 거를 발표를 했었냐? 간편보험을 만들었던 취지는 이 보험 기간 이전에 발생한 질병을 또 포함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간편보험을 보험 요율을 산출을 할 때는 보험 기간 이전에 발생한 질병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상기 약관상 보험 기간 이전에 질병이 발생했다만으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인 즉슨 보험 요율을 산출할 때 만약에 우리가 보험 가입하기 이전에 모든 질병들을 다 배제한다라고 하면 보험료율은 엄청나게 떨어져야 돼요. 그럼 실질적인 보험료도 저렴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이제 부담보 걷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간편보험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편보험을 가입했었을 때 보험 가입하기 이전에 모든 이분이 받는 질병을 다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실제로 금융감독원에서 그렇게 지침을 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인즉슨 보험 가입하기 이전에 받았던 진단명이 보험을 가입한 이후에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보죠.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분쟁의 여지는 분명히 존재를 해요. 왜냐하면은 보험회사는 항상 말씀드린 그 가입 전 질병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본인들의 일단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다만 이런 사례들을 갖고 저희들이 맞서 싸워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장상피 화생 진단을 받았어요. 장상피 화생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냐? 이 위암으로 발생하기 전에, 위암으로 발생하기 바로 전 단계의 진단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강의가 좋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 장상표 화생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위암 확정, 그러니까 위암으로 발생하기 바로 전 진단명을 얘기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그 장상표 화생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1년 만에 보험을 가입했고, 이때 이분은 확정 진단에 대해서 또는 의심 소견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판단을 하셨어요. 어, 근데 보험회사는, 그래서 뭐 이제 보험을 가입하고 계셨는데 이제 2년 정도 지나서 이분이 위암으로 확정 진단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위절제술까지 시행하게 되셨어요. 당연히 보험회사는 이거 가입 전 알리르무 위반 사실이다. 알리르무 위반이기 때문에 보험도 해지시키고 보험금도 지급을 거절했었죠. 그래서 또 이분께서도 또 이제 억울하셔서 저한테 의뢰 주셨고, 이제 제가 어떻게 이거를 진행을 했냐, 주치의를 통해서 소견을 받아서 결국엔 진단금 5천만 원을 수령하게 됐는데, 일단 그 아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보험회사가 이렇게 보냈어요. 아, 알리루무 위반을 보험회사가 어떻게 알게 됐냐는 거죠. 그 이 사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보험금을 신청하게 되니까 그 이분께서는 같은 병원을 계속 다녔어요. 같은 병원을 다녔기 때문에 그 병원에 이미 가입하기 이전부터 장상피화생 진단을 받았다는 게 다 기록상에, 의무기록지상에 나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알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 보험회사에서 이분께 어떻게 보냈냐 내용을, 그래서 그 이미 미 내시경 상에 보험 가입하기 전에 미 내시경을 받은 상에 장상피화생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소견을 받았기 때문에 알리르무 위반 사항에 해당이 됐고, 그래서 보험을 해지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주치분께서 어떻게 써줬냐? 이분이 위암을 진단받은 그 위치와 실제 장상피화생 위치가 달랐던 거죠. 어, 그 위라고 보면은 위가 크게 있으면은 이 뭐 장상피화생이 왼쪽에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위암은 오른쪽에 발생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위치가 달랐던 거죠. 즉 고지유물을 위반한 사실과 이번에 진단받았던 사실과 서로 인과관계가 없었던 거죠. 뭐 대표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고지유물을 위반한 것과 고지유물을 위반한 사안과 이 지급받아야 되는 사유의 인과관계가 있어야지만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거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당이 되지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급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가 되고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이런 분쟁들도 너무너무 많고, 그랬을 경우에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쯤 이게 혹시나 보험회사가 억지를 부리는 건 아닌지,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또는 이 분쟁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불리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이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요. 응. 실제로 이 고지의무 위반, 이 통지의무 위반 관련돼서는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너무 많은 분쟁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사례 소송들이 있고. 왜 그러냐면은 정말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수익자 간에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이 이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이 사례거든요. 왜냐하면은 보험회사는 정말 사소한 걸로 트집을 잡고 있고, 어, 근데 우리가 봤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독립손해사정사 또는 변호사분들이 보셨을 때는 너무너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말씀드린 그 손해소송 사례 첫 번째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조직 검사 없이 그냥 혈액 검사 초음파만으로도 간 섬유증 진단을 받으신 거죠. 어, 그리고 나서 2년 정도 있다가 유병자 보험에 가입을 하셨는데, 당연히 이분은 또 이제 청약서상에 이제, 당연히는 아니죠. 그 청약서상에 아니오라고 기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2년이 있다가 간암 진단을 받게 돼서 간암 진단을 받게 돼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셨는데, 이제 보험회사는 당연히 그 알리르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는데 소송을 통해서 받게 됐어요. 자, 받게 됐었던 사례 이유가 뭐냐? 이유가 어, 법원에서 보기를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간 경변 어, 또는 비장승대 임상 소견이 계약적 알리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봤어요. 어. 단순 혈액 검사 초음파 검사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본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그 고지 의무 위반, 계약적 알릴 의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이 진단이라는 이 확정 진단에 대해서는 매우 넓게 해석을 하고 있고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한정적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혈액 검사나 초음파를 통해서 단순 의심 소견은 해당되지 않는 확정 진단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2018년도에 누게리병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치의가 1년 이후에 추가 연하 검사 소견을 내리게 되죠. 근데 이분은 그 추가 연하 검사 소견을 받은 다음에 한 달이 있다가 유병자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분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 그 3개월 이내에 추가 검사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체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이분은 2년이 계시다가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보험회사는 이 연하 검사를 추가 검사해야 된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체크를 했다고 보험급 지급을 거절을 했어요. 고지의무 위반으로. 근데 소송을 통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 결국에 보험회사가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유는 그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추가 검사가 입원이랑 수술이라는 중요한 음, 중요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중요한 목적의 검사를 얘기하는 거지 연하 검사 같은 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 이 누게릭병에서 연하 검사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검사가 아니다라고 본 거죠. 여기서 이제 헷갈리실 수 있어요. 처음으로 넘어가서 처음에 저희가 얘기했던 뭐 질병 의심 소견 또는 뭐 필요 검사 또는 뭐 질병 확정 진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막 감기도 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런 연하 검사 같은 거 고지를 안 해도 돼요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소송 사례라는 것. 즉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랑 피보험자가 첨예하게 다투다 보니까 소송까지 가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굳이 우리가 소송까지 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지만 어, 만약에 고지하지 않아서 그렇게 다투게 됐었을 경우에 정말 우리가 억울하다라고 이렇게 소송까지도 하셔야 된다는 부분 그래서 소송 사례를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 그리고 세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대법원 판례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대법원까지 가게 된 거죠. 어, 보통 우리가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한 3년 넘게 다툰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었고 이 부분에 이 피보험자는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이번 수술 정밀 검사들에 대해서 3개월 이상 뭐 투약받은 사실이 있어요. 아니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아니오라고 얘기는 이분은 어떤 게 문제였냐? 이분은 기타 다발성 관절증. 보통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병원에 가서 뭐 어깨 아파요, 뭐 팔꿈치 아파요, 무릎 아파요 해서 여러 군데가 아파서 치료받으시는 분들 계세요. 막 돌아가면서 뭐 어떤 날은 어깨 그 물리치료 받고 어떤 날은 뭐 허리 도수 치료 받고 그렇게 매일매일 병원에 치료받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피보험자분께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전부 다 다른 병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난 다른 병으로 치료받았기 때문에 고지혈반이 아니다. 7일 이상 치료받았던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 그 증상이 신체의 여러 부위에 나타남으로써 그에 대한 치료가 각 가련 부위에 대하여 행하여졌다는 것만으로도 이를 동일한 병증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자, 이 말인즉슨 이 전체를 동일한 병으로 본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뭐 유병자 보험에서는 해당이 되진 않아요. 이 7일이나 30일 투약에 대한 부분이 해당 들어가지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건강체로 가입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분이 그냥 뭐 정형외과나 또는 뭐 재활학과 또는 마취통증학과에서 꾸준히 치료받는 분이 계시면 이 부분은 고지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한 거죠. 음, 그 지금 시간이 저희가 이제 43분인 건데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통지 의무 설명 의무에 대해서 마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 통지 의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드린 거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는 거. 그 고지 의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계약자가 그 보험회사에 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언제 치료를 받았고 언제 내가 약을 먹었고 언제 수술을 했고 입원을 했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한다라고 보면은 통지 의무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계약 후 알릴 의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보험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보험회사에 알리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중요한 사항. 보통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직업이 바뀌는 것. 첫 번째. 직업이 바뀌는 것. 두 번째로는 오토바이 타는 거. 또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주소가 바뀌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알려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알리지 않은 부분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면은 보험회사는 통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서 보험을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고 해지시킬 수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걸까요? 이륜차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거든요.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고지를 하게 되면은 보험 가입이 안 되고 어, 또는 이제 오토바이를 타게 돼서 통지를 하게 되면은 그 또한 또 문제가 되고 보통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 그러니까 보통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시 그쵸 개인형 이동장치 그쵸 요새 PM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도 뭐 동력이 있다거나 그러니까 그냥 내가 자전거를 그러니까 자력으로 타는 게 아니고 뭐 전기 모터 그런 부분들도 다 이제 고지를 통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지를 하지 않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통지 의무 위반으로 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요. 보통 오토바이 타다가 다치시는 분들, 뭐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가 다치시는 분들 마찬가지지만 이런 분들 되게 심하게 다치시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이분들이 보험이 이제 통지 의무로 해지가 된다 그러면은 뭐 수술비, 골절비, 입원비, 후유장애 이런 것들 포함해서 실비까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죠. 근데 그 통지후 위반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받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륜차를 타다가 다치셨어요.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가 다치셨는데 이게 일회성에 해당이 됐을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일회성으로 따지는 첫 번째 기준은 어떤 거냐? 일단은 이륜차 자체가 내 명의가 아니어야 되겠죠. 내 명의였을 경우는 당연히 이건 타는 거니까 당연히 문제가 될 거고. 두 번째로는 이륜차 보험 같은 경우도 제 명의가 아니어야 되겠죠. 제 명의면 당연히 지속적으로 탈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될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륜차를 탔었던 사실이 그 경력증명서상에 그런 사실들이 없어야 돼요. 이런 사실들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분은 지속적으로 이륜차를 탑승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그러면은 보험회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급을 거절하거나 또는 문제를 삼을 수가 있는 거죠. 음. 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계약전 알림 의무나 통지 의무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나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사실에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알려야 되는 사실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험을 가입한 이후에 알려야 되는 사실이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렇게 문제가 됐을 경우에 피보험자나 수익자는 너무너무 억울해서 막 보험회사랑 싸우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나 이런 부분들을 설계사님 통해서 설명을 듣지 못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 보험회사는 보험을 가입할 때 어찌 보면은 약자인 피보험자나 계약자에게 보험 상품의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어요. 음. 그 보장 내용이나 제한 사항이나 면책 조건 같이 이렇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항들은 설명을 해야 되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설명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상황이 바뀌게 되면 이 내용을 보험회사는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는 나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음, 만약에 오토바이를 타다가 피보험자 A씨라는 분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다쳤어요. 근데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통지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는 네가 이런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지급을 거절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험회사가 그 피보험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실을 들은 적이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랬을 경우에 보험회사가 이제 조사를 하게 되죠. 뭐 대표님들 통해서 모집 경위서를 받는다거나 또는 뭐 주변에 여러 가지들을 확인해서 정말 보험회사가 나는 설명한 적이 없다라고 그 설명한 사실이 입증하지 못하면은 상황이 바뀌어서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랬을 경우에 타기, 피해를 보는 분은 결국에는 보험을 판매하셨던 분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왜냐하면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설명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어떻게 문제를 삼냐면은 보험을 판매하신 분들을 한테 부시 설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부분이 뭐죠? 환수라고 구상이 들어간다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매우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법무법인 한해률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저희가 상담을 하고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어 위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대표님들이 물어보신 게, 이거 무조건 구상이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무조건 구상이 되지는 않아요. 사건의 종류마다, 내용마다, 그리고 위반한 사실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구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100% 금액이 아닌 그중에 일정 부분이라는 거 참고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만약에 설명 의무 위반으로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 모집 경위서를 작성하는 내용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모집 경위서를 써셔야 되는 상황에서는 꼭 전문가의 한 번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거는 저 추천을 드리거든요. 무조건 작성해 주시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어, 그 법무법인 한해률에서 저희가 진행했었던 몇 가지 사례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셔서 실제로 이제 보험이 이제 해지도 되고 보험금 지급도 거절됐어요. 왜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보험을 가입한 이후에 통지를 하지 않으셨거든요. 계약 후 알림 의무를 위반한 거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고는 만약에 A라는 보험회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 이륜차 보험을 A라는 보험에 가입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A라는 보험에 보험을 가입하고 다시 A라는 보험에 이륜차 보험도 가입한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어떻게 봤냐? 그리고 저희 한해률에서는 어떻게 주장을 했냐? 같은 보험회사에 이륜차 보험을 가입할 때 이미 나는 이거를 고지를 한 거다. 그러니까 이미 나는 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라고 저희가 주장을 했어요. 실제로 법원에서도 이 내용을 인정해 준 거죠. 그래서 그 피보험자가 통지 의무, 계약 후 알릴 의무를 다 한 거고 그 의무를 다 성실히 이행했고 그걸 보험회사 니들이 놓친 거다. 너네들의 과실이 컸기 때문에 이거는 지급을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실제로 한해률에서 승소했었던 사례가 있고요.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설명 의무 같은 경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는 직무가 변경됐었던 거예요. 그 대표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직무 같은 경우에는 뭐 1급부터 3급까지 나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사무직으로 한다고 보험을 가입하셨다가 실제로 그 일하셨던 거는 좀 위험한 일을 하다가 이제 사고가 나셨던 거는 보통 저희가 이제 건설업은 조금 위험하다라고 보는데 그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셨는데 이분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에 이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 직무가 변경되는 것들을 알지 못했다. 이걸 변경했었을 때 나는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 부분을 저희가 저희 한해율에서 진행을 해서 이 부분도 받아줘서 이분도 문제 없이 감액 없이 보험을 다 지급받으셨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던 계약 전 알리 의무 위반, 고지 의무라고 얘기했던 부분, 그리고 계약 후 알리 의무, 통지 의무 같은 거, 그리고 설명 의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분쟁도 많이 생겨서 저희 법무법인 한해율에서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그 대표님들께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그 가장 중요한 거는 보험을 가입할 때 요새 이제 보통 유병자 보험을 많이 판매하시니까 그래서 고객분들이랑 많이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봐요. 보통 피보험자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당장 어제 일도 기억을 못 하는데 어떻게 내가 몇 달 전 또는 몇 년 전에 병원에 간 거를 기억하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만약 고지의무 이런 문제가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충분히 얘기를 나누셔서 이분들이 어떤 병으로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단 한 번이라도 병원에 가신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가급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를 확인을 해보시는 게 전 좋다라고 봐요. 만약에 서류를 확인하기 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발급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우리 그 건강이음이라든지 아니면 심사평가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데서 그 이분이 치료받았던 내용 그 진료 그 요양급여 내역서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거 5년치 발급받으면은 요새는 발급받으면은 그 이분이 받았던 진단명, 진단 코드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고지 의무 위반 여부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는 게 매우 좋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진료 기록지를 검토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이분께서 병원에 계속 치료를 받으셨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그 보험 가입하기 전에 발생했던 진단명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그리고 고지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거를 고지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어, 저희 이제 그 최근에는 이제 그 보험을 판매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보험을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그 보상받는 것도 많은 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보시거든.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된다라고 봐요. 음. 그래서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만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음. 그 이제 지금 이제 54분인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거는 계약장 알릴 의무,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유병자 보험에서 계약장 알릴 의무가 중요한 이유는 그거예요. 어, 왜냐하면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보통 아프신 분들, 그러니까 좀 과거력이 있으신 분들, 과거에 치료받았던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어떤 거를 고지해야 되는지 명확히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 3개월 이내에 가입하셨던 내용 같은 경우에 음, 말씀드렸지만 3개월 이내 뭐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필요 소견 같은 경우에는 그 3개월 이내에 발생한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을 말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건강 검진도 포함한다는 거.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 검진을 통해서 만약에 이상 소견이 나왔다, 추가 검사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꼭 고지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최근 몇 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소견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원은 6시간 이상 병원에 체류한 거를 입원으로 얘기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수술 같은 경우는 절제나 절단 같이 그렇게 명확히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몇 년 이내에 진단을 받거나 또는 그 수술한 적이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었던 이 6가지 암,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 신장판마증, 간, 경화증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고지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꼭 고지해야 되는 것과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그 기준을 삼고 계셔야 된다는 것도 이 강의를 통해서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 계약자 알릴 의무 같은 경우에는 원체 복잡하고 내용도 많고 또 그리고 분쟁 사항도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리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른쪽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나 아니면 제가 오늘 강의 끝나고 명함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명함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이런 부분은 고지하셔야 됩니다. 또는 이런 부분은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 그리고 추후에도 계속 강의를 통해서 또는 그 세일즈로 사업하기 방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 외에도 뭐 통지 의무 관련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직업이 변경되거나 이륜차 같이 주소 같이 그럼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알려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이 해지가 될 수 있다는 거,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것도 꼭 고객분들께 설명을 주셔야지만이 꼭 여기 계시는 분들 대표님들께서 보험을 판매하거나 보험을 유지하셨을 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리고 만에 하나 이런 분쟁이 생겨서 또는 이런 곳에 이런 송사에 휘말리셔서 혹시나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거나 그러면은 꼭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선에서는 꼭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오늘 늦은 시간 지금 어차피 연말이라서 아마 다들 정신 없고 막 송년회다 막년회다 그런 것 때문에 바쁘실 텐데 그 늦은 시간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제가 질문을 6가지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 건데 오늘 이 강의를 진행했었던 저의 이름은 뭘까요? 저의 이름. 네, 네, 그 임지영은 제가 이제 그 일부러 강의를 위해서 제가 다른 걸로 들어온 거고요. 제 이름은 권준모입니다. 네, 그 윤님께서
윤님께서 그 맞춰주셔서 그 윤님께서도 저한테 카톡 주시면은 제가 약소하게나마 스타벅스 쿠폰 보내드릴 거고요. 그, 네, 오인숙님, 네, 그 오인숙님께서는 이제 그 다른 거 아까 그 그 6시간 맞춰 주셔서 제가 이제 따로 챙겨 드릴 거고 오늘 그 9시까지 강의 듣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 오늘 강의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00번째 강의예요. 그래서 2년 반 동안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 세일즈로 사업하기라는 카톡방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이 카톡방에서 계속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뵙고 인사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겠지만 오늘은 이 줌 교육을 통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꼭 내년에는 원하시는 모든 거 다 이루시고 건강장 챙기시기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